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이제 유쾌한 청년들이라고 제가 또 이제 새롭게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같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주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잘 조주영 청년. 예, 저희 방송을 뭐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계속 몇 번 출연하셨죠? 예, 이제 김병준 그때 위원장님 맞아. 인터뷰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윤영석 의원님 인터뷰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이 익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또 활동하는 게 많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이제 최근에는 한국대학생 포럼이라는 한 10년 동안 계속된 우파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언론국장, 이제 그러니까 임원진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 3월경이던가요? 그때는 이제 586이라는 이름의 어른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운동권 세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책이죠.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운동권 세대가 이제 86세대. 네, 시대가 지났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의 주류가 됐고 사회의 주류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인데 옛날 사고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586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이제는 우리 궁금하다. 자료를 돌려주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조주영 친구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재밌게 한번 지내볼까 합니다. 네. 뭐 오늘 무슨 얘기 좀 나눠볼까? 우리 아까 계속 고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너무 안 좋은 기사만, 뉴스만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를 보지 말고 살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그러면 분 사실 많아요. 속은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막 찾다 뭐 네네. 즐거운 뉴스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네, 고민을 하던 네. 차에 그럼 좀 재밌는 흥미가는 주제를 한번 정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판이 벌어졌어요. 네. 어떤 판이 벌어졌죠? 예, 아주 픽 이벤트가 벌어졌죠. 이제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사실상 여기서 만약에 야당이 이긴다면 비록 이제 의회가 180석대 나머지지만 좀 주도권을 확보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끔찍하네요. 그쵸. 왜냐면 네. 견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네. 야당이 되어버렸는데 결국에 재보궐선거에서도 또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네. 와, 이제 뭐 그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야당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무조건 이겨야 그나마 본전치기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여당은 만약에 여기서 또 이긴다면 이긴다. 폭주를 할 것이고. 그러면 정말 고삐 눈치 볼 것도 없고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데 경험 이제 좀 그만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충분히 경험했답니다. 네. 예. 자, 그럼 우리 한번 자 서울, 부산 차기 시장님은 과연 누가 될까? 이 주제 어떻게 여러분들도 좀 재밌을 것 같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좀 생각하신 후보가 있으세요? 글쎄 사실 아직 통합당에는 10달 정도 남았죠? 아직 10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뭐 부정부패 및 기타 책임을 진 사람은 공천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일단 정당 정치라는 게 그게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넣어놓은 건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자기들도 당황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후보는 공천을 해야 돼서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올 거다라고 할 수는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뭐 부정부패에 관해서 한해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미투 성범죄 관련 그렇죠. 의혹이니까 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는 후보를 내도 된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걸 뭐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후보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판이 벌어질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자칭, 타칭, 언론되는 분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또 완전히 새로운 스타가 혜성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일단 서울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는 유력한 후보들이 많아요. 그쵸. 네. 인물만 보자면 되게 훌륭한 분들인데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딱 리더십을 발휘해서 서울시장이면 이 정도 사람 나가지 않아? 라고 딱 지목될 만한
사람이 또 그렇죠. 없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 계속될 수도 있겠지. 예, 일단 언급된 분들이 일단 보니까 8분이 계세요. 일단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저희가 뉴스를 다 근데 뉴스를 보면서 찾아보면 이분들이 나올 것이라는 하마평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그런 의견은 분들로만 저희가 이렇게 옮겨놓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먼저 이제 오세훈 시장부터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세훈 전 시장님이 나올 확률이 있나요? 사실 이 하마평으로만 거론된 뿐이지 본인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처음에는 대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슬슬 이제 소위 군부를 뜬다고 하죠. 그래서 당권에 나올 것처럼 보이셨다가 이젠 또 이제 대통령 나올 준비되어 있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최근에 나온 게 기억이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고 이 정도 거물을 내세우면 우리도 서울시장에서 이길 수 있겠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이지 이분은 본인의 사실 의지는 아닐 거다. 네네 타이에 의해서 분류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대권으로 바로 직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체급을 불린다라고 쳐도 서울시장은 아닐 것이고 당권에 바로 그죠? 도전하시지 너무 않을까. 생뚱맞았어요. 예. 계속 활동은 대권을 향해서 움직이셨는데 네네. 갑자기 포인트가 서울시장으로 간다? 요거는 사실 조금, 이런 기사 나오시면 좀 본인은 화를 좀 많이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네, 내가 무슨 서울시장이야? 물론 서울시장도 훌륭한 자리지만 더 큰 목표가 있는데 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나경원 네. 전 원내대표도 급수는 서울시장으로 갈 급수인가요? 사실 저는 이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이제 5선이 되시는데 그러면 당권을 한번 노려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던 걸로 큰 길로 압니다. 가야지. 아직 그래도 뭐 본인이 모든 정치인의 꿈이 대통령이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 체급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권을 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낙선한 사람을 당권으로 하겠다는 거는 리더십에도 치명타예요. 그래서 당권 물 건너갔지만 이제 제가 어떤 아는 분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자맹을 하다가 좀 젊은 세대들하고 많이 얘기를 가지고 싶어 한다. 좀 소통을 하고 싶어 예.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 보통 젊은 세대는 보통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허리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이제 부동층 중에 가장 중요한 그죠? 세력으로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서울시장 생각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선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제 미지수긴 하지만. 야권에서는 분명히 그 전통적인 지지 기반층 외에 세력을 그 외연 지지층을 확장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중 하나가 이제 젊은층 공략이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젊은층을 만난다는 거는 무언가 움직임을 이제 꾀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저도 나오실 확률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대권 후보로 분류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자기가 자신이 대권 후보로 불릴 정도의 그걸 거치기 위해서 뭐 징검다리가 좀 관문이 필요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할 무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옛날에 뭐 이명박 시절 시장 시절도 그런 그렇죠. 케이스가 있으니까. 하긴 그때 2011년 재보궐선거에도 이제 또 박원순하고 같이 붙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또 한 번 나오지 서력전. 네네. 그렇죠. 근데 서력전은 안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예. 명예회복전? 명예회복. 그 정도? 나경원 의원이 약간 나오실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보이는 게 이제 권영세 현역 의원들이 보이죠. 이제 현역 의원들 두 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언론에. 네네. 근데 현역이랑 네. 이게 지금 재보궐 선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를 해도 그럼 몇 년이죠? 1년인가요? 그렇죠. 1년짜리 지금 국회의원 당선된 임기를 위해서 예. 지역구를 버리고 3년 내지 4년 남은 이 국회의원을 포기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서울은 이제 민주당 성향이 대단히 강한 지역이라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 서울에서 46개 중에 8개 먹었던가요, 아마. 그중 이제 뭐 박지원 의원께서 이제 강남구로 알고 있고 또 이제 권영세 의원도 용산구시고 만약에 이게 본인들이 이게 생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일단 당선된다는 보장도 첫 번째로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 그래도 없는 지역군데 다시 통합당에 탈환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또 세 번째로
국회의원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음. 그거를 내버려두고 이제 그죠. 서울시장으로 간다? 그럼 나중에 이런 지적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너는 서울시장 자리도 대통령을 위해선 또 중간에 버릴 수 포기할 있지 수 않냐. 있겠네. 예. 한 번 이제 원칙을 깨버리면 예의가 없는 거니까 음. 뭐 이제 그분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지 안 나오고 싶어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좀 이제 힘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건값은 네.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지금 통합당이 그쵸. 거대 여당에 밀리는 상황인데 그쵸. 특히나 이게 서울 지역이면 뭐 그죠. 부산 지역이면 현역을 차출 수도 있긴 해도 한데 재보궐을 해도 예. 또 가져올 수 있는데 그쵸. 어렵게 탈환 수성한 강남구 네네네. 그리고 비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용산구가 한서 네네. 가져왔는데 이거를 그렇게 지역민을 배신하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네. 두 분은 충분히 역량이 있고 뭐 자질이 되시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김선동 지금 이제 사무총장. 아, 사무총장이시죠? 전직 도봉구에서 의원을 하셨던가요? 네, 도봉을. 예, 아, 도봉을. 이분이 분류되시는 이유는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 그래요? 예.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네네. 근데 일단은 네. 의원님들 사이에서 평이 네. 좋아요. 평이 좋고, 그쵸. 뭔가 조율을 해내는 능력이 네네. 출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마평이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현역이 아니세요? 네, 아니신데도 그쵸. 불구하고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발탁되는 그렇군요. 그런 기염을 좀 되게 토하는 상황.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이분에 대한 믿음이, 조직력이나 아니면 조직에서의 신뢰. 신뢰, 이 밑바탕이 없다면 네네.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 있을 그쵸? 수밖에. 그쵸.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부분에서 좀, 원외인사가 사무총장이라.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지역구가 도봉을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18대 제가 이분 선거 이력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면 18대 이제 당선이 되셨다가 19대 이제 낙선을 하셨다가 근데 하셨다가. 원외 인사인데 20대에 다시 했는데 이제 20대가 새누리당이 선거 결과에서 예상 외로 패배를 기록했는데 험지인 도봉을에서 당선이 되셨다라고 하면 민심을 읽는 능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한번 후보로 그러니까 민심도 읽을 수 있고 조직력도 좋고 조직도 있고 예. 조율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뭐 그런 면에서 사무총장 자리에 지금 이렇게 네. 또 오게 된 것 같고 네. 그런데 또 본인 스스로도 좀 의지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쵸?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네. 하는 걸 테니까. 본인이 완곡하게 거부하신다면 기사를 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이미지가 다른 분들은 일단 소모된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분은 이제 좀 소모된 참신하다.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잘만 포장한다면 네. 통합당의 큰 뭐 제목이 되지 않을까,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 이제 다음에는 이제 김용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아. 뭐 김용태, 뭐 김세현, 홍정우. 김용태 의원이라 사실 요번에 좀 네. 표 차이는 좀 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깝게 또 떨어지셨죠, 구로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아까운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분이 되게 젊고 소위 개혁 보수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좌클릭을 하는 그런 경향을 안타깝게도 많이 보였는데 오히려 김용태 의원은 제가 지금까지 김용태 의원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되게 사회적으로는 좀 리버럴하게 가자라는 사회적으로 개혁도 하지만 경제 면에서는 우리는 시장 경제 보수 아니냐라는 시장 경제 원칙은 확실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젊은 세대고 이제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이제 MB 라인하고 되게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분이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네. 그래도 평이 좋잖아요. 예, 김용태 의원님은 이제 청년 사이에서는 평이 좋죠. 또 이제 보수주의자라는 양심이라는 거에 그거 번역을 되게 많이 도와주셨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저 자세한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나오신다면 충분히 인물론으로는 물론 광진을 보면 이제 인물론이 안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만 보면서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인물론으로는 이분도 예 인물론은 괜찮죠. 그런데 과연 네. 김용태 서울시장은 또 이제 조직력이 좀 받쳐줘야 네. 되는데 뭐 그게 될런지 좀. 조직력은 솔직히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김용태 의원. 인물론은 괜찮죠. 하지만 충분히 참신하다는 네. 점하고 청년들한테 또 인지도가 분명히 청년들한테는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강점이 되는데 다음 김세현 전 의원은 김세현 왜 서울이죠? 서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분은 부산시장으로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서울일까요? 참. 근데 기사가 이렇게 나긴 했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뭐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정치적인 이분은, 뭐 네. 선택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글쎄,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세현 의원이 나온다는 거에 되게 회의적입니다. 나오는 서울시장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산, 뭐 이건 부산시장 파트에서 아. 다르겠지만 저는 이분이 나온 게 고향은 옳은 길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 네. 말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다시 투쟁하는 자리에서 네네. 뭐 이제 좀비다, 당원들을 비하하고 뭐 이런 사건이 네. 좀 있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 개혁보수라고 해서 이제 유승민이나 그러니까 비박계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좀비 발언은 단순히 뭐 상대적으로 이제 친박 비박을 떠나가지고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분노를 하셨어요. 그죠. 네네. 우리가 네네. 좀비냐? 잘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좀비라고 해서는 되냐라고. 음.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근데 또 이게 애매한 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게 신임하는 인사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0대 경제 전문가를 대선 후보로 내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인가요? 예, 어젠가요? 그랬죠? 오늘은 아니죠.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나셔가지고 그때. 네네네. 그리고 어제 기사는 또 경제적인 네. 뭐 감각이 있어야 경제적인 되지 않을까?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게 어쩌다 찾아보다 보니까 보니까. 찾아보니까 딱 보니까 김세현 전 의원 아닌가라고. 음. 다만 이제 백지 신탁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김세현 의원이라면 뭐 주식을 처분하고 서울시장에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우리라면?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지요. 아,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미지가 좋다라고는 네.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 다만 이제 당권을 쥐고 계신 분들의 신임은 받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죠. 결국에는 네. 아무리 당신이 어찌됐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쵸. 내리꽂기 딱 하는 저는 순간. 언제나 네. 그러니까 중앙 지도부에서 내리꽂기 하는 순간 뭐 네. 당심과 민심과는 상관없지만 그쵸? 그냥 정해지는 거고 후보는 네. 후보가 정해지면 또 나라가 네 거냐 외치면서 아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또 네. 통합당 찍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이러다 보니까 좀 민심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 중앙에. 사실 좀 외적인 얘기입니다만 공천권이 이제 당 대표한테만 있으니까 저는 그 당원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럼 당 지도부가 민심을 오독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국민한테 개방하는 게 옳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좀 오픈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자면 또 정확하게 네.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서울시장 미래통합당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뭐 홍정우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뭐 짧게 다루고 넘어가자면 이분이 국회의원 그만두신 지 오래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때 사실 2018년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그닥 좋지는 않을 때 서울시장으로 내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또 거부를 하시고 이번 스스로 총선에서 거부를 했어요. 총선에서 나올 것 같은데 또 안 하시고 물론 이제 따님이 마약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는 본인이 권력 의지가 네, 18대 국회를 떠나시면서 국회에 실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딸 문제 그런 것보다 본인이 권력 의지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참신하기 때문에 영원한 다크호스로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이미지는 딱 외모만 보면 뭐 본인이 근데 나서고 싶지 않다니까 이거는 안타까울 거는 없는 것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 하는 보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뭐 나경원 의원, 김선동 총장님 그리고 김용태 전 의원님 아니면 김세현 전 의원님은 아마 부산으로 가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거는 부산시장도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다뤄볼 수 있겠네요. 한 3분 정도가 좀 저희 여의도판에서는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에 그러면 우리 또 통합당만 보면 안 되고 또 민주당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민주당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나 나오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판국이긴 합니다. 그죠? 이제 권인수 의원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성 후보 내는 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꼼수네요. 꼼수인데 정치 공학적으로만 따지면
저 서울 뺏기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180석이라고 해도 좀 어느 정도 야당하고 균형이 맞춰지는데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네. 자신들이 이제 부정부패나 네. 자신들의 그 실책 과책으로 그런 귀책 사유로 네, 네. 이게 직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재보궐선거가 일어날 때는 네. 자신들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네, 네. 그 예전에 당대표 시절 때 그렇게 했던 건데 네. 지금 와서 이제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마 예상하지 못하겠죠.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네, 되게 당황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서울시장 말했듯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포기할 수, 특히 서울시장은 네, 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과감하게 네, 네. 후보를 내고 밀고 나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군을 이렇게 한번 추려봤는데 네. 근데 또 막무가내로 낼 수는 없으니까 지금 네. 아직은 그쵸. 움직임은 없어요. 그쵸. 스스로. 이제 그래가지고 하마평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아니면 이제 저희 여의도 판에서 이 사람들도 이제 언행이나 아니면 행보를 보건데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야욕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상호 의원님인데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 나왔다가 미끄러지셨어요. 그런데 계속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본인의 권력 의지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 사람은 이번에도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 기사에서도 가장 유력하다고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분이 586의 그죠? 586이라는 이름의 어른들인데 물론 저는 이 책에서 우상호 의원님은 나쁜 사람이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저희 젊은 세대들한테도 운동권 세대라고 하면 너희는 민주주의로 외쳤지만 지금은 타락하지 않았냐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것도 이제 운동권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운동권 세력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민심을 얻기가 힘들 거예요. 되게 어떻게 피해자한테 너희 진영을 막말할 수가 있냐. 예. 위선적이니까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판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운동권이 강하세요. 이제 의정 활동에서 강하죠. 전대협 의정을 하셨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하고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 같이 하고 이미지가 세서 내보내려면 내보낼 수는 있겠지만 이분이 과연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받을 수 있을지라고 하는데 또 과연 이분을 선택 안 할 이유가 민주당한테는 없죠. 되게 애매한.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친문 세력들은 이념에 맞으니까요. 친문 세력 입맛에 잘 맞고 그쵸. 게다가 또 이제 서울시장의 자리인데 박원순 전 시장의 그 비극적인 결말 이후에 벌어지는 판인데 그 추종 세력들이 다시 친문 쪽으로 하면서 또 운동권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지를 보내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여당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후보는 그 뒤에 다를 이제 추미애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주가를 올린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네거티브든 주가를 최고로 올리고 있는 분이 바로 추미애 무법부 장관. 사실 이게 근데 보통 민주당은 완전히 이제 친노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친문들한테 장악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시절에는 친이, 친박, 뭐 비박, 뭐 친박 이런 식으로 계파 싸움이 있었는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파 싸움이 완전히 없어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무슨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있을 때는 무슨 친문 비문으로 싸웠는데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완전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추미애 경력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이제 본인은 이제 과거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반대했다라고 했는데 반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거 무기명이니까. 그리고 2008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환노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환노위였는데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때 추미애 지금 장관이 한나라당하고만 사실상 날치기를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장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한나라당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어요. 전통이. 어떻게 보면 이게 원죄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문 세력들한테는 과거를 파헤치다 보면 이제 좋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오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대표 시절에도 언행이 이제 너무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다. 드루킹 같은 경우도 깜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언행이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쓰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아무리 좀 문재인 정부한테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미애 장관은 진짜 너무 직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야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인숙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 후보 아닙니까? 이 문제가 이제 그 성추문을 저지른 남성 때문에 된 거는 그럼 우리는 속죄하는 의미에서 이제 여성을 내보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겠다. 끼워 맞추면 다 되긴 해요, 사실.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참 답답한데, 어찌됐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좀 여성 후보로 시장 후보를 여성으로 내자. 그렇죠. 이렇게 좀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민주당의 현재 정세와 또 추미애 장관의 이런 어떻게 보면 그죠 충성스러움을 지극히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추미애 장관의 뭐 그런 모습에는 분명히 나는 야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그 정치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도하게 좀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추미애 장관이 유력한 후보 될 것이다. 네, 저는 박영선 장관 비슷한 맥락 아닐까라는 생각이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요즘 조용해요? 그러게요. 이분이 그러면 욕심이 없는 걸로? 욕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만에 하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 다 좋은데 너무 세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그렇죠. 정치는 생물이니까. 박영선 장관 분위기가 여성으로 가고 추미애 장관은 좀 너무 세다. 이미지가 좀 나쁘지면 그때 또 소환이 될 수도 있다. 네, 사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여성 후보를 그럼 누가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좀 유력한 사람은 저 두 정도밖에 없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아서. 근데 그만큼 독보적인 분이 두 분이다. 박주민. 네네. 이분 당대표에 출마하셨는데. 네, 지금 하셨죠. 그거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가시나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는 있더라고요. 이제 계속 두들긴다. 네네네. 누가 그러셨더라 아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는 이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지고 박주민 그럼 당대표에 나온 것도 체급 불리기가 아니겠느냐. 되면 진짜 더할 수 없이 개혁적인 세력처럼 민주당 이미지를 되리라 보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된다면 근데 민주당은 파격적이긴 하니까요. 그죠. 하지만 떨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등 정도를 하면 그거는 되게 떠볼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진짜 체급 불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치인의 그런 도전을 게 네, 정치인의 도전은 체급 불리기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략적으로 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전략적으로 서울시장도 도전을 할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다음 또 이제 유시민. 유시민. 직책이 뭐죠? 이사장. 예,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시죠. 사실 이분은 정치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는데 총선 승리 후에. 근데 립 서비스겠죠? 정치인들 중에 정치를 그만둔다고 한 사람은요 정치 논평하지 않아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정치를 다시 하시지 않겠냐고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재혼을 하시고 스타트업에만 열중하시고 정치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계 은퇴를 한 것이고 정치 얘기를 하면 나는 뜻이 있다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저도 왜 서울시장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한때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죠. 근데 조국 사태에 의해 스스로의 이미지를 깎아드셨습니다, 이분이. 그럴 필요 없었고, 이거 침묵하기만 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너 위선적이라도 욕하지. 조국 수호대 역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총대를 메고. 근데 본인이 총대를 메고 했다. 이번 총선에 안 나오신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안 나오셨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라는 큰 자리가 있는데 본인 생각이 아예 없으시진 않을까? 누가 시켜준다고 하면 내가 정치 그만두는데 무슨 정치냐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다크호스로 가능성이 있다 정도? 근데 누리꾼들, 그러니까 저쪽 성향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지지층 입맛에만 맞추면 대권 후보로 분류가 되긴 해요. 물론 지금은 입맛에만 맞추면. 사실 체급이 너무 커진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이분이 거기는 뭐 지금 거의 네. 거인이 됐어요. 거인이 됐는데 이분은 왜 대권 주자로 떴냐면 제가 보니까요. 트위터 정치를 엄청 하셨어요. 이제 영등포 구청장을 전 국민이 얼마나 할까요? 아니면 뭐 구로구청장을 전 국민이 얼마나 할까요? 그죠. 근데 이분은 성남시장 때부터 특유의 자기 PR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강성 발언을 많이 내뱉었더니 2015년 메르스 사태에는 대권 주자의 집계가 돼서 1%의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대단하다. 강성 정치라는 게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대권 후보로 띄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재명 네. 지사는 프로파간다에 능하고 그렇죠. 자기 PR에 능한 사람이죠. 네. 정말 그 주제의 핵심을 알고 네, 네. 여론을 좀 볼 줄 아는? 그래서 그 어떻게 소통 보면 능력 네, 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죠, 사실. 대단히 위험하죠. 우리 편이었더라면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사람인데 그에 반해서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 네. 지지 세력은 확실히 잡고 가니까 그쵸. 또 대권 후보까지도 언급이 되는 상황이다. 그쵸. 그런 게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이쪽은? 글쎄, 왜냐면 좀 이게 방송 지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탄핵당한 이미지인데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면 보통 탄핵은 그래도 우리 보수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거다라고 믿는데 그럼 또 이제 강성 지지층은 어필이 되겠지만 민심은 너희는 정신 못 차린 세력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성 지지층으로 하려면 이제 인물보다는 이념에 좀 치중한 강성 지지층이 낫지 않냐. 가령 더 완벽한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강성 지지층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이 인물에만 호소한다면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강성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좀 네네.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유 답답하네 갑자기. 아, 또 여섯 번째 후보를 사실 보니까 근데 더 답답하네요. 근데 저는 이분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분도 아까 유시민 이사장처럼 자기 지지층한테는 어필한 게 있고 전대협 시절에 날라다니셨다고 했는데 그죠. 아직도 그 향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좀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임종석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모임 이런 맞아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우리 비서실장이 한번 나가셔야죠라는 것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확장력 없고 너무 옛날 인물 아닌가? 그죠. 저쪽 입장에서 정말 확장력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상일 수는 있어도 이 사람 서울시장으로 내보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매하네요. 그러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도 네. 정말 누가 독보적으로 스스로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뭐 예측하기가 좀 저희는 예측만 할 뿐이죠. 힘드네요. 아이고. 재밌습니다. 그럼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부산입니다. 사실 근데 부산은 이제 통합당의 승산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라고 그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저희가 후보 잘 내면 여기는 전 무조건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 누가 나올 것인가가 문제겠죠. 그게 문제죠. 어떻게 공천이 될 것이고 네. 민심이 그래 잘했네 하고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후보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후보군을 모아봤더니 한 6분 정도. 6분 정도가 여기에 또 김세현 네. 또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서울하고 부산 양쪽에서 언급이 된다는 거는 네. 확실히 이분은 어딘가 나오시겠다. 어딘가 나오실 거고. 근데 확률은 부산이 좀 높을 것 같고. 그렇죠. 부산은 높겠죠. 근데 그 아까 백지수표 말씀하셨는데 네, 백지신탁이요. 예.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데 네.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과연 하실지. 다만 이제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라면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하지 않을까. 체급을 맞아요. 빌려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언급된 그 경제적인 뭐 그런 거에도 해당이 되고 젊은 경제인. 그리고 젊죠, 되게. 젊어요, 되게. 72년생. 그런가요? 네. 아직 50이 안 되셨네요. 50. 50. 네. 자, 이진보. 네. 사선 의원이시고 정무위원장 하셨고 이번에 불출마하셨었죠. 이분은 출마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이제 언론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언급이 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병수 전 네, 이제 의원이시죠, 이제. 의원이고 시장도 하셨. 네, 시장도 하셨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근데 지금 현역이잖아요. 현역이고, 네. 이제 현역이고 이제 국회의원이 1년 만에 때려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권영세 의원님, 박진 의원님처럼 네네. 똑같은 이유로 자기 지역구 버리고 저렇게 또 딱 가기가. 물론 이제 총선 결과 보시면 이제 경상도 지역에 영남권 지역에서 민주당한테 유권자들이 심판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년 만에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을 깨고 권력용 때문에 출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들은 에피소드인데 이제 야구 혹시 좋아하시나요? 아우, 좋아하죠. 아, 좋아하시나요? 이제 서병수 시장이 시장 시절에 2017년쯤에 부산 사직구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가득 메운 관중들한테 야유를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성향도 경상도고, 네. 텃밭이고, 자기가 또 시장, 뭐, 네. 의원 다 활동하신 지역구인데, 네. 야유를 듣는다니. 근데 그 사직구장에 그만큼 민심이 좀. 사직구장에 진보들만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알게 모르게 부산시장에 또 나오면 좀 어렵지는 않을까. 실제로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지방선거에서 난 서병수 공천 안 할 거다. 딴 사람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 거 보면 밑바닥의 부산 민심은 서병수 전 시장님을 다시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는 100%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진복 의원님은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없죠. 그리고 사선을 지내셨고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분도 그 이제 김무성 전 대표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김무성 전 대표하고도 어느 정도 가깝고 이제 세미나를 김무성 전 대표가 마포현대 빌딩에서 했었는데 이분이 참석하신 걸로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대인 관계도 좋고 정치적인 능력도 잘하시고 뭐 모난 데 없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무난하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분이 선택된다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네, 뭐 그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세연 아까 다뤘지만 이제 당에서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거 되고 이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거 낙선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그죠, 낙선했죠. 이분은 왜 거론이 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스스로 좀 이렇게 언지를 한 것 같아요. 나가야겠다라고 좀 이렇게 의사를 밝히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스스로 그 지지 세력이 분명히 있긴 있죠. 그렇죠. 이게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상당히 넘어오니로 되게 그러니까 저변이 넓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추대의 형식을 가는 거 아닌가. 추대 형식으로 간다. 하지만 공천은 추대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천은 추대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이건 김무성 전 대표 얘기할 때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하고도 이제 저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부산에 되게 뭐가 있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이현주 의원이 영도구에 출마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죠. 그것 관련해 가지고 당시 현역구 지역이니까 반대를 했었는데 이현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이제 김무성 의원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영도구 사람들이 되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 세력들이 있는데 왜 그죠. 이게 이현주들 너희는 영도구를 알긴 아느냐. 한번 그렇게 지역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들으면 우선 좀 유권자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죠. 지역 민심과의 화해가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역민과 소통이 안 되는 당협위원장 아니면 후보가 갑자기 내려와서 공천을 받아서 내려오면 그 영도구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정말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김무성 전 대표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또 그것도 공개적으로 했는데 체급이 있으신 분한테 그러는 거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유재중 전 의원 같은 근데 그 이현주 전 의원 약간 이건 약간 예, 우스갯소리인데 나름 그 대표였잖아요, 대표. 예. 최근은 맞죠? 그렇죠. 미래를 향한 정치적인 책은 아니어도 예. 어쨌든 호칭상의 책임은 대표는 대표셨죠. 그렇죠. 호칭상의 대표 1인 정당 대표시긴 하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실수했나? 유재중 전 의원. 사실 저도 이분이 나오신다는 게 누군지를 솔직히 처음에 잘 몰랐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직전에 찾아봤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 게 이분이 선거 7번인가 8번인가 나오셨는데 불출마한 거 빼고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독특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력인가요?
구청장을 하시다가 시의원으로 그래요? 구청장을 2번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시의원을 나가셨어요. 오. 그 다음에 진짜요? 내리 3선 또 국회의원 하시고 뭔가 스토리가 또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유재중 전 의원님이 나오신다면 나름 지역 기반이 있으신 지역 기반도 탄탄하시고 탄탄하다는 얘기죠. 또 구청장 경력이 2번이나 있으시다고 하셨으면 행정, 행정 경력이 있는 거 그죠? 아닙니까? 이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까 시도지사 평가 업무 수행 그게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 전문가라는 이미지에서 유재중 전 의원도 후보군에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무성 전 네. 대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뭐 스스로 하시겠나? 사실 저는 그죠? 스스로 하신다는 생각은 아니고 이분의 행보 때문에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일단 불출마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불출마를 하셨지만 정계 은퇴하는 것은 아니고 여의도를 떠나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도 킹메이커 역할을 하시면 뭐 킹메이커 역할을 하시면 아까 설령 서울시장에 나오셔서 당선이 된다 아니면 이 부산시장에 그대로 나오셔서 당선이 된다 본인의 인물이 어떻든지 간에 킹메이커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 나름대로 후보군을 찾아가지고 뭐 밀어주고 이제 그 사람이 대권 후보 정도로 되거나 체급을 밀어주는 킹메이커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네네. 탄탄한 기반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이진복 의원하고도 친분이 있고 이현주 의원하고도 썸띵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썸띵이긴 하지만 그죠. 김세현 의원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그죠. 있습니다. 친분이 강하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제 킹메이커 역할에서 상징적인 인물로서 부산의 터줏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나오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느낌이 이제 듭니다. 됐어요.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부산을 네. 좀 대표하는 네. 그런 정치인 느낌이 지역 좀 정치인이니까 나오신다면 이분도 나오시지 않겠느냐 정도?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약간 이슈화하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기자분들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저희가 볼 때는 그 네. 김세현 전 의원, 네. 이진복 전 의원님, 그다음에 유재중 전 의원님, 그다음에 이현주 저는 이현주 전 의원님은 뭐 스스로 나오실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 그렇게 한 4분 정도 그러니까 좀 경선에서 붙지 않을까. 네, 김세현 전 의원님이 아마 후보로 최종 선출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확률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진복 의원님이나 뭐 또 스토리를 보니까 유재중 의원님도 있는데 네. 뭐 하여튼 좋은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나머지 2분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사실 당심이나 아니면 특정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것보다는 이제 모두 진정한 부산 시민을 위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게 답이죠. 네. 네. 이제 민주당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 인물 참가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도. 뭘 해야 되나 야, 이제 찾아봤는데 네. 김영춘 그리고 김영춘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 여성 후보. 근데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마음을 갖고 있어도 네, 언급. 뭔가 그죠. 언급하기는 되게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하면 그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고 진짜. 그래도 설마 안 내겠습니까? 민주당. 내긴 낼 건데 네네. 지금 이제 아직은 무분주이죠. 아니다. 네.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제 나 나갈래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나오긴 할 텐데 네. 현재 8월 초 네네. 기준으로는 김영춘 의원님이 사실 이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진서 의원님 같은 경우도 국회 사무총장 하시던 시절에 중간에 임기를 그만두시고 지방선거에 나오셨던 경험이 있어요. 충남도지사 그때 나오셨던 사례가 있구나. 예.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YS의 비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YS의 비서 출신인데 분명히 지금도 부산에는 IMF 위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역 유지들은 YS를 어느 정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있죠. 거예요. 만약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께서 나는 YS의 정신을 계승하는 진정한 후보다라고 하면 이제 지역 유지분들이 이제 밀어주실 테고 그죠. 그리고 가장 무난한 이미지도 좋고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모난 행동을 한 것도 없고 네. 또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실 정도면 네. 뭐 야당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문제 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셨을 때도 부산에 보통 정치인들이 서울에만 집이 있는 경우는 부산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자식분들 그 교육지도 다 부산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될만 해서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나름 이분은 또 지역에 대한 진정성도 있네요. 그쵸.
그렇죠. 이분이 나서신다면 민주당한테도 해볼 만할 겁니다. 음. 여성 후보는 저희가 찾으려고 해봐도 근데 부산에 그렇게 부산은 없어서. 근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그 여성 후보를 내야 좀 네. 명분이 쓰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저기에 대시하는 여성 후보, 민주당 쪽 여성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쵸. 라는 의미에서. 후보는 만들면 되는 거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께서 낙선하신 거에 대해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체급으로 봤을 땐 고민정 의원이 한참 밀리는데 하지만 결국 당심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대변인 시절에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열심히 자기 PR을 한 만큼 체급이 어쩌면 의미도 없고 당심하고 자기 PR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번에 보수우파 분들이 네. 상대방 진영을 찍는 경우는 없었지만 네, 네. 아우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해서 그냥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기권할 것도 생각을 했어요. 오세훈 후보님 같은 경우는 네. 좀 이렇게 원제, 뭐 아까 원제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네. 서울시를 어찌됐든 넘겼다는 그 원제를 원망하는 또 우파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 않았나. 좀 아쉽죠. 네, 충분히 훌륭하신 분인데. 뭐 돌이켜 보면 다 헛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왜 그러셨을까라는 원망은 저도 되겠네요. 그죠. 아휴, 이렇게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꼭 두 개 다 이겨서 견제와 그죠. 균형의 원리가 다시 여의도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게 선거를 두 개 다 한다면 진짜 여당은 복주를 할 테고요. 그런데 과연 또 이길 수 있을지 왠지 이제는 너무 이제 관성에 젖어들었나? 지는 거에 익숙해졌죠. 그냥 한 번도 이렇게 진 적이 없었는데. 또 질 것 같은 아무 이유 없는 불안감이 또 엄습해오는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번에는 정말 네. 총선 때처럼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 정확히 공천하시면 분위기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나아가고 있고 네. 분위기 안 좋고 이럴 때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 총선도 어떻게 보면 기회였어요. 조국 사태 네. 이후로 기회였죠.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하죠. 요새 용어로. 그 정도로 해가지고 득표를 해왔는데 사실 저는 총선을 그렇게 무참하게 참패하면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았는데 어쩌면 이제 서울 그리고 부산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승리를 한다고 하면 다시 대선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 판 승부를 해볼 만한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DJ도 3당 합당 시절에 잘만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희망을 완전히 놓치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실수 안 하고 이번 지나간 건 재보궐에는 반드시 이겨서 정말 민심이 어떻게 가는지 좀 정부 여당을 좀 브레이크 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유권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현명한 선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은 항상 옳은 법이니까요. 이번에도 좀 정권의 실책을 안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 뭐 네. 이번에 거대 여당 한 것도 네. 뭐 사전 투표 뭐 부정 의혹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결국에는 통합당이 만족시키지 못했기 맞습니다. 때문이죠. 네. 국민들의 그 가려운 부분 그리고 대안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받은 거고 이제 이번 크게 뒤었으니까 네,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마다 좀 뵙기로 했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재밌는 얘기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가 없어요. 이종 소형 원동기 면허까지 매일 자체 시험으로 보다 확실하게 탁월한 접근성, 깨끗한 시설, 친절한 강사진 운전면허는 역시 한강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